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 이제 뭐랄까 날선 토론 이 지금 진행 중이죠.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될 거라는 보도들이 나간 이후에 한순간 원망으로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다는 분들 얘기를 참 많이 들었다. 저 역시 이들의 고통과 절망을 잘 알기에 또 다른 이유로 잠들기 어려웠다. 그러면서 좀 세게 쓰셨어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 이러면서 조금 이제 강하게 논쟁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야당, 뭐 미래통합당 뭐 이쪽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싫어하니까 뭐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여당 의원들도 같이 이제 합세해가지고 같이 이제 비난을 하는데, 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 사람 참, 이 사람 말한 거 보세요. 이건 진짜 유치하다. 이게 뭐야? 저도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면 다 드리자, 더 많이 드리자고 말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하지만 저는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 안에 작은 이기심을 자극하고 선동하기보다 어려운 분들의 삶의 질에 더 집중하라. 참. 아니, 이재명 지사가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뭐 갑자기 처음 했습니까? 이분은 뭐 일관되게 오래전부터 보편적 복지론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이건 그냥 철학이지. 이게 무슨 이기심이에요. 참나. 아유, 뭐 그냥 그래요. 이분 뭐 원래 수준이 그러니까 그냥 분노하기에도 시간이 일단 아깝다. 일단 넘어가고.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요. 뭐랄까. 요즘 이재명 지사가 야당 같고, 나머지 민주당 지도부가 여당 같고, 민주당 안에 여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국민의당인지 뭐 국민의 뭐 힘인지 뭔지는 야당 역할도 요즘 제대로 못 하잖아요. 뭐 워낙 실력이 없어가지고 지들끼리 떠들거나 말거나 관심 없고. 자, 민주당 안에 야당, 현재 국면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좀 그런 국면인데 좋죠 뭐. 원래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좀 뭐랄까 지금의 이제 지도부 인사들, 특히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이 강하게 이제 비난을 좀 하고 있죠, 이재명 지사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논란들을 좀 지켜보는데 뭐랄까 한번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이재명 지사의 글이 일단 거칠긴 하죠. 거칠어요. 이게 뭐랄까 이재명 지사는 자꾸 뭐 언론이 이간질 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좀 그렇게 오해가 될 만한 표현들을 자꾸 쓰세요. 기자들에게 먹잇감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이재명 지사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제가 진짜 게이트 키핑을 해주고 싶은 심경이에요. SNS 글 써서 저한테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표현을 좀 순화시켜가지고 기자들에게 자꾸 먹잇감을 주니까 게이트 키핑을 좀 해주고 싶은 심경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막 기자들한테 이간질 좀 시키지 마라 그러는데 이재명 지사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 알고 지낸 기간이 꽤 길죠. 제가 어떤 경로로 알게 지내게 됐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뭐 이제 기간은 꽤 긴데 뭐 그렇다고 뭐 깊이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뭐랄까 심정적 연대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제가 뭐 심정적인 좀 지근거리에 있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뭐랄까 이분을 보면서 진정성 있는 건 좋은데 본인이 이제 기왕 그 대권 선언을 하셨으면 과거와 같은 방식의 글쓰기는 좀 멈추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지사가 워낙 솔직하신 분이라서 그래요. 그런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렇다고 뭐 이분한테 뭐 거짓말을 하라는 게 당연히 아니라 세련되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세련되게. 지금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트위터 글 쓰실 때보다 많이 세련되셨어요. 그런 건 맞는데 그런데 체급이 그때보다 더 커졌으니까 더 세련되지셔야 돼요. 더 진짜.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랄까 왜 G20 국가의 한 일원이었다면 지금은 G2 국가의 하나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더 세련되지시란 말입니다. 여기저기 좀 게이트키핑도 좀 받으시고. 제가 이재명 지사에게 일단 쓴소리 먼저. 그러나 우리 언론에도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왜곡 보도가 너무 많아요. 보세요. 지금 예전에 제가 이걸 왜 국민일보 기사를 찾아왔냐면 예전에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와 좀 다른 얘기하면 언론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 소신 발언이다. 이러면서 막 띄워주잖아요. 그죠? 국민일보뿐만이 아니죠. 뭐 여기저기서 다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 그래서 지도부한테 막 탄압받는 것처럼. 그죠? 그런데 우리 아까 그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 글은 이런 식으로 국민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는 포퓰리즘적 발언 자제하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당 지도부와 갈등을 일으킨다 이러면서. 그죠? 아이고. 그래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서 선별 지급을 확정했는데 그죠? 왜 본인의 그 존재감만 부각시키냐? 왜 분열에 따른 갈등 이런 거 확산시키냐? 그죠? 네. 금태섭이 하면 소신정치라고 칭찬하고, 그죠? 네. 이재명이 하면, 그죠? 왜 분열을 자꾸 획책시키면서 포퓰리즘이냐? 똑같은, 그죠? 소신 발언인데도. 네. 이거 아까 김용민 거기서 방송에서도 잘 짚더라고요. 우리 민동기 국장님인가? 그죠? 미디어 오늘의 과거에. 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언론사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급히 찾아가지고 방송 준비하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기자들을 욕하지. 예, 제가 먼저 이재명 지사에게 쓴소리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너무한 측면들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신동근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님한테도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민주당이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던 정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초등학교 그 무상급식 논란 때부터 아주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철학이고,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민주당의 우호적인 친구들은 요즘 민주당에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 지도부의 철학은 조금 의아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선별 지급에 반대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랄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일단 그 보편적 복지를 이제 주장을 이제 10여 년 전에 이제 하니까 제가 그래도 좀 한정된 자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쓰고 뭐 이러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저도 이제 가볍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가 보편적 복지를 이제 주장하기 이제 시작하니까 10여 년 전부터 저도 고민을 좀 해온 거죠. 예. 뭐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복지라는 게 뭔가 이제 그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다 보편적 복지를 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 복지로 하나하나 늘려가야 된다. 그래서 무상급식도 보편적 복지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저도 이제 보편적 복지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온 거죠. 예. 민주당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랄까 진정성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론을 이해하려고 그 당론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던 저 같은 이제 민주당의 친구들도 요즘 이제 갑자기 이 지도부가 바뀌자마자 보편적 복지론을 갑자기 철수하는 그 이유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대표가 됐건 뭐 최고위원이 됐건 누가 됐든 국민에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엔 보편적 복지론이 맞았는데 지금은 왜 좀 조심스러우냐? 예, 우리가 입장 변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말하는 설명이란 건 뭐냐면 적어도 이낙연 당대표가 됐건 아니면 뭐 누가 됐건 좀 청와대 관계자가 됐건 누가 됐건 뭐 정부와 인터뷰를 언론과 인터뷰를 해야죠. 자세하게. 예. 지금 정확한 게 없어요. 그냥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막 문제 제기하니까 이재명 지사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뒤에서 막 비난하는 언론 인터뷰만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뭐 제끼고서라도 저 같은 이제 민주당의 오래된 친구들은 궁금하단 말이죠. 예. 아니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선별적 복지론 예? 거기에도 맞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야 뭐야. 그냥 당황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게 뭐 이제 뭐 과하다. 예? 이재명 지사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지사를 떠나서 많은 당원들이 납득 가능한 소통부터 이제 그 민주당의 지도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저 같은 기자조차도 갑자기 이렇게 당론이 바뀌니까 당황스러운 걸 어떻게 해.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죠? 이낙연 지지자랑 이재명 지지자 사이에 좀 약간 둘로 갈려가지고 막 쓸데없이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막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괜히 벌어지고 있어요. 이럴 일이 아닌 거잖아요. 왜냐면 이재명 지사가 보편적 복지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니까 민주당에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만의 철학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지지자랑 이낙연의 대표 지지자랑 싸울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왜 싸워 우리끼리. 이런 약간의 좀 불필요한 갈등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당의 기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당원과 저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내일이라도 이낙연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우리 국민께 우리는 이런 이유로 지금 조금 입장을 좀 바꿉니다.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재정 여력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런 거라든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다. 부채 때문에 지금 못 갚게 생겼다든지, 뭔가 설명이 있으면 국민들이 납득을 할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론을 어쩔 수 없이 지금 일시 철회를 하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지난 10년간의 기조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건 아니구나. 호떡처럼. 그렇게 좀 이해를 만약에 시켜준다면, 그러면 왜 이낙연 지지자랑 이재명 지지자랑 못하러 싸우겠습니까? 우호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하겠죠. 원래 민주주의는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시끄러워야 정상인 것 아니에요. 당 지도부가 정했으니까 따라와. 아무런 말 하지 마. 소신 발언도 하지 마.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아니지 그럼. 그래서 저는 이 당 안에서 이게 기조가 바뀌고 뭐하고 하는 것들을 바꾸는 건 좋은데 그 전에 소통, 토론, 논쟁 이게 얼마나 활발했느냐 이거를 좀 민주당의 지도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선거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지도부가 이제 구성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벌어진 혼란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국민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지지자들끼리 왜 감정 대립을 하게 만듭니까? 저는 이런 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신동근 의원이 지금 약간 총대를 메고 이제 뭐랄까 그 이재명 지사를 좀 반박하고 있다고 할까요?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웠어요. 왜 신동근 지사 의원한테 이런 걸 다 떠넘기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신동근 의원이 기계적으로 균등하자는 건 공정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글을 이렇게 쓰셨던데 참 이런 것도 제가 좀 약간 뭐랄까 좀 약간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아니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게 어떻게 기계적 균등으로 연결됩니까? 여러분 좀 납득이 되세요? 아니
저도 이 지금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뭐 깊이 아는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 뭐 행정 전문가도 아니고, 일단 제 짧은 견해를 설명드리면 이래요. 왜 학교 육성 회비 같은 거 여러분, 예? 다 균등하게 내잖아요. 무슨 소득에 따라 차등 납부하지 않잖아요. 이거 왜 그럽니까? 예? 왜 그러겠어요? 교육은 기본적인 권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계적 균형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 복지니까 교육은. 그래서 학교 육성회비 그냥 소득에, 부모님 소득에 따라 차등 납부하지 말고 다 똑같이 내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계적으로 균등하자는 거는, 이거는 보편적 복지론과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신동근 의원님, 이건 좀 약간 착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동근 의원 말고 왜 이제 뭐랄까 이재명 지사 편드는 의원은 왜 아무도 없죠? 네. 왜냐하면 아니 민주당이 10년 동안 민주당 안에 이렇게 원래 숨어 있었던 선별적 복지주의자가 많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까지는 계속 다들 조용히 계셨어요? 아니 이해찬 대표가 당 대표를 맡을 때는 왜 이 선별적 복지주의자들은 민주당 안에서 다 조용히 계셨던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죠? 전 이런 것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 이재명 지사도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만을 제기한 것 같은데, 그래요. 민주당의 어떤 뭐 철학이 막 바뀔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이 보편적 복지라는 당의 기조는 민주당이 지난 10년 동안 검찰을 개혁시켜야 한다라는 당의 기조, 굉장히 민주당의 핵심 당의 철학과 기조 아닙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편적 복지도 검찰 개혁과 똑같은 비중의 민주당의 정체성과 같은 그런 당론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국민들이 그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뒤집어져.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안 그래요? 네. 이 보도를 봅시다, 여러분. 민주당이 선별 지원을 공식화했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보편 그죠? 지급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만큼 익숙해진 거예요. 예, 민주당이 처음에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을 때 굉장히 낯설었지만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보편적 인권, 예, 어떤 우리의 보편적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거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방향이 맞다.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그걸 늘려가는 게 맞다라는 민주당의 당론에 이제 공감을 하게 되는 국민들이 많아진 거예요. 10명 중에 6명이나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늘려가기는커녕 갑자기 별다른 설명 없이 이 당의 기조를 바꾸는데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이재명 지사 혼자 오버하는 게 아닐걸요? 제가 이재명 지사 절대 편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중립이에요. 저는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후보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특정 정치인을 누구를 지지하게 되면, 마음속으로 지지하게 되면 그때 가서 여러분한테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건 기자의 방송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기자도 진영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지지하는 후보가 생길 수 있고. 다만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드리는 건 제가 지지하는 후보를 숨기고 방송하는 건 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문제인 거지. 진영과 또는 어떤 지지하는 후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저의 또 가치 철학은 있는 거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저는 둘 다 지켜보고 있어요. 호감을 갖고. 왜냐하면 둘 다 너무 장점이 뚜렷하잖아요. 어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해는 마시고요. 다만 보편적 복지론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지사 혼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한테 오버한다라고 얘기하는 민주당의 의원들도 당황스럽고, 갑자기 보편적 복지론을 뒤집는 민주당의 지도부의 해명 없는 이런 상황들도 당황스럽고, 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얘네들은 그냥 정부 무조건 씹고 싶잖아요. 문재인 정부. 얘네들은 또 이러고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민주당 의원님들.
얘네들이 지금 선별적 복지를 이제 민주당이 이제 택하니까 그 선별적 복지 때문에 분노하는, 그죠? 국민들의 인터뷰를 또 받아가지고 또 기사를 쓰고 있어요. 조선일보 송혜진 기자. 보세요. 민주당 이런 거에 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예. 9월 6일 날 송혜진 기자가 이런 거 썼네요. 재난지원금, 학원버스 운전하면 받고 화물차는 못 받나. 이러면서 지금 이제 막 각 커뮤니티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뭐 이런 것들 막 얘기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다 긁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 위반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려고 이런 기사를 또 쓰고 있어요. 지들이 원래 속으로는 선별적 복지 주장해놓고는 참나 또 이제 와서는 아이고 뭐 조선일보 하여튼 일단 봅시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화물차 기사라고 밝힌 이는 인터넷 게시판에 학원버스 운전자는 받을 수 있다는데 나는 지급 대상이 아니란 소리가 있어 불안하다. 뭐 이런 이제 불만. 그죠? 서울 지역 맘카페에선 수업료는 계속 내면서 온라인 수업만 듣고 있는 고등학생은 억울한 거 아니냐. 지난번 돌봄 쿠폰 받은 이들은 또 받는 거냐. 재난지원금 쏠리거나 못 받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다. 뭐 이런 글을 올렸다. 참. 세금을 쓰고도 엄청난 여론 폭풍이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결국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행정소송 하라는 겁니까? 조선일보가 시민들한테 행정소송 하라고 막 붙이기네. 선별적 복지 잘못됐으니까 보편적 복지 하라고, 행정소송 하라고. 조선일보! 아이고 니들 아유 진짜 뭐 자기들의 철학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요. 문재인 정부만 비판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전에 그 김일성 그 6.25 전쟁 터졌을 때, 한국 전쟁 터졌을 때 김일성 만세 제일 먼저 외친 신문이 조선일보라는 거. 호에 뿌려가지고. 얘네들 대단하다. 예. 아이고 491분 듣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 사실상 500명 달성이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민주당의 친구라고 전 볼 수 있죠. 민주당을 아끼고 좋아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모든 뭐 덮어놓고 우리 편. 저는 그런 기자가 아니란 말이죠. 저는 진중권 같은 인간들도 무조건 민주당만 빼고 뭐 이런 거 칼럼 쓰는 사람들도 제가 거리를 두지만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당청이 합의한 거니까 일단 따라와. 이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민주당을 망쳐요. 진짜 민주당의 지도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해줘야죠. 누군가는. 진중권이 하는 쓴소리는 무조건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어떤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서 민주당을 응원하고 싶은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좀 오해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이제 이런 그 말씀드렸다고 해서 또 막 모르겠어요. 허재영 기자 또 실망했네 이러면서 떠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미리 좀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전 진짜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진정성을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네요. 댓글 조금 읽어드릴까요? 풍뎅이님 열린우리당처럼 되면 안됩니다. 그렇죠. 열린우리당처럼 되면 안됩니다. 그때 열린우리당이 굉장히 개혁 열심히 할 줄 알고 다 몰아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뭐 협치 뭐 이런 주장만 하면서 개혁 다 후퇴하고, 그러니까 지지자들 마음도 못 받고 원래부터 열린우리당이 눈에 가시였던 사람들한테도 지지를 못 받고 그렇게 이렇게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김현수님 한정의 정치기 의장이 일을 다 말아먹는다에 500원 건다. 제가 이건 잘 모르겠네요. 잘 몰라요. 이거 취재를 제가 안 해봐서. 일단 이런 댓글이 올라왔고, 김팬님 홍남기는 잘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를 계속 유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어요. 민정수석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좀 국민한테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홍남기는 좀 의아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재정,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는 책임자니까 이재명 지사가 못마땅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랄까 행정이라는 거는 재정만 관리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 어떤 답답한 마음, 절박한 심정, 여러 가지 뭐 그죠? 복지의 상태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적자 재정을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도 누가 이재명 지사한테 뭐 철없다는 식으로 뭐 그때 홍남기 씨가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성남시 그 부도난 그 성남시를 그 빚 부도난 거 다 갚고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했었는데 그거 다 갚고 나서 복지할 거 다 하고 성남시 재정 건전화 할 거 다 하면서 성남시 복지를 다른 지자체보다 1등으로 만들어준 지자체장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지지해가지고 경기도지사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뭐 적자 재정을 하더라도 철이 없다라고 비난을 이재명 지사가 받는다는 건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홍남기 씨 자기도 도지사 한번 해봐. 행정이 꼭 그렇게 됩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가면서 도정을 펼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철없다고 비난해요. 성남시부터 한번 이끌어보세요. 100만 도시. 저는 모르겠어요. 생각은 다를 수 있어도 철없다라는 비난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일단 이재명 지사가 너무 그 민주당 내에서 좀 고립되어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국면에서는 제가 좀 편을 들어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건 인정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내에서 좀 우군을 좀 열심히 확보해 가세요. 네. 본인의 그 SNS 너무 과격하게 이제 쓰시는데 제가 뭐 언론도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좀 그 SNS 글 쓰시기 전에 좀 여기저기 좀 게이트 키핑을 좀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예전에 저한테 전화 자주 주셨는데 예전입니다. 진짜 예전에 제가 한겨레 기자일 때. 지금 말고. 지금은 어떤 통화도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 해요, 제가. 왜냐하면 객관을 유지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일부러 통화 안 합니다. 근데 TV기자협회 우리 그 이상우 기자랑 함께 방송하는 곳에서 한번 모시면 이제 이런저런 이제 좀 말씀 좀 드리고 좀 뭐랄까 좀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쓴소리들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 방송이 무기한 보류됐어요. 그래갖고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일단 그죠 언론개혁 관련해서 얘기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 잡는데 바쁘셔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아무튼 나중에 제가 꼭 뵈면 오늘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